신기하네. 아까 너무 잘 되더라고, 막. 여기 아이스라는 프로젝터 같은 거 쓰면요. 저기 피타고라스 있었던 때 옆반 프로젝터 그 안에 여기 우리가 아는 그 교실 이게 막 화면이 막. 그럴 수 있겠구나. 맞아. 전자기기가 참 가고 있는 게 좋겠다. 자, 이 문제는 이제 키워드 이거죠.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이게 이제 이 문제의 키워드가 되는 거고. 자, 그럴 때는 일단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게 첫 번째 할 일이고요. 자, 그래프 개형 그릴 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X 절편 찾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은 사실은 미분에서 문제 푸는 게 맞지만 얘는 인수분해 바로 되잖아요. 그래서 인수분해 바로 합시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굳이 미분할 필요 없는 거 아시죠? 얘는 인수분해 되니까. 얘에서 1 해가지고 풀마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얘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은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적분에서 다루는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절편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미분하지 않고 능 정도 푼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제 바로 나오죠. 그래프가 절편이 마이너스 2, 0, 1이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또 여기가 좀 플러스이기 때문에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넓이를 구하는 게 핵심이죠.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기호로 표시할 때는 이렇게 쓴다고요. 얘에 대한 표기법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절대값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에 대해서 적분하는 모양이지만 얘는 표기법이에요. 풀이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풀이는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원래 식 그대로 적고요. 이거에 대한 dx를 적고 그 다음에 플러스 한 다음에 0부터 1까지는 여기가 바뀌잖아요. 그쵸? 마이너스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바깥에 빼고 푼다라는 게 핵심이죠. 어쩔 수 없이 얘는 적분을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겁니다. 계산하시면 답이 나와요. 답이 얼마가 나오나요? 답은 12분의 37이라는 답이 나온답니다. 답은. 자, 아시겠지만은 딱 떨어지게끔 만드는 게 어려워요. 적분 같은 경우는. 그쵸? 그러니까 대부분 분수값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요것은 표기일 뿐이니까 큰 의미가 없고 계산은 전부 다 이렇게 구간 나눠가지고 x축 위는 플러스, x축 아래는 마이너스 대입해가지고 문제 푼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자, 두 번째는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들어갑니다. 자, 너무너무 쉬워 이것도. 이러한 함수가 있다 그럴게요. y는 fx라고 말을 하고 사실 아까도 있잖아요. 요 위에 것도 두 곡선인 거예요. 두 개의 도형인 거예요. 그쵸? 다만 그 도형 자체가 x축이기 때문에 y는 0, y축이기 때문에 x는 0이라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fx-0이 있는 거예요. gy-0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해되시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함수가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a부터 b까지라고 말을 하면 자, 이 넓이를 구하는 게 핵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항상 둘러싸였다는 것은 네 가지로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둘러싸였다는 표현을 쓸 때는 두 개가 아닙니다. 항상 x는 a라는 식과 x는 b라는 식, y는 fx라는 식과 y는 gx라는 식, 네 부분으로 둘러싸인 걸 말하는 거죠.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보시면 x는 마이너스 2, x는 0, fx 이렇게 해가지고 토탈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둘러싸인 도형이에요. 항상 넓이는 네 가지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아시고 얘에 대한 수학적인 식은 s는 인테그랄 항상 시작과 끝 a에서 b까지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fx에서
gx를 빼야 되겠죠. 의미상으로는 fx는 이 부분을 말하잖아요. gx는 이 부분을 말하잖아요. 빼면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미상 그렇잖아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fx, gx에 dx라고 쓰는 것이 의미예요. 자, 그런데 볼게요. 얘를 가지고 당연히 절대값을 붙이는 겁니다. 얘도. 자, fx를 이동시켜요. 이렇게 내릴게요. 그럼 gx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fx 플러스 k, gx 플러스 k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빼도 k가 사라지죠. 즉, fx, gx가 x축 아래에 있더라도 식은 똑같아야 됩니다. 식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fx, gx가 x축 위냐 아래냐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잘 아시고 공식만 위에서 아래를 뺀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요. 자, 이걸 가지고 바로 예제를 들어갑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인가요? 마이너스 5구나.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얘로 둘러싸인. 얘로 둘러싸인 도형. 잘 아시겠지만 3차 함수랑 2차 함수 두 개의 도형이 있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뭘 구하는 겁니까? 뭘 구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게 없어요. A랑 B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교점을 구해야 돼요. 교점을.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은 교점 구하기예요. 왜 교점을 구합니까? 시작할 것을 알려고 A랑 B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갖다 걸어 풀면 되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넘기세요. 그럼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 돼버리나요? 자, x 얼마 집으면 0 돼버리죠? 2 되면 되나요? 2? 2 됩니까? 조립제법 쓰려고 그래요. 1 안 되고, 그쵸? 마이너스 1 되나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안 되는데? 1. 문제가 틀렸나? 맞는데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 맞죠? 제곱이 x제곱 마이너스 4x 제곱이구나. 어쩐지 제곱으로 문제 풀어야 되죠?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은 0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그럼 x는 마이너스 1과 3 두 개가 나오네요. 자, 이게 어떤 느낌이냐? 이런 그래프 느낌이에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잠깐만요. 마이너스 1. 그렇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만나네요. 그래프가 2.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돼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5를 지나고 이렇게 그래프가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돼버려요. 2에서 걷기 올라가고 만나는 게 여기 3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 넓이를 구하는 게 문제 핵심이에요. 시작은 마이너스 1, 끝은 3. 이렇게. 그래서 풀 때는 당연히 s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 빼는 거잖아. 위의 함수가 얘가 위의 함수죠. 얘가 위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에서 아래 함수를 뺀다. 얘를 가지고 계산하는 게 맞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계산을 그냥 할게요. 3분의 64. 사실 이게 꼭지점이 2기 때문에 2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그려준 거거든요. 꼭지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데. 이렇게. 자,
대충 이 문제 푸는 순서 알겠죠? 교점을 찾고 나서 그 다음에 뭐랍니까? 그래프의 개형을 그래야지 위아래가 나오니까 위아래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산한다. 아주 기본적인 프로세스예요. 항상 첫 번째 할 일은 교점 찾기. 두 번째 그래프 개형을 통해 가지고 위아래 찾기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함수를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나가다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럼 얘는 A에서 B까지는 이렇게 할까요? 이걸 F로 할게요. 이걸 F. 얘를 G로 할게요. 여기서는 이 넓이는 F에서 G를 뺀 거죠. 그러나 B에서 C까지 갈 때는 G에서 F를 뺀다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구가 자체가 아예 함수가 바뀌어버린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항상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지 않고서 문제 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정적분해 활용해서 두 가지 내용을 끝을 냈고요.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넓이 심화된 내용을 들어갈게요.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는?